경기 불황이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구 지역 일자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산에서는 하양 무학농장을 되살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학생들의 노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번호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지만 새 번호판을 쓰기 위한 준비는 미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풀릴 줄 모르는 경기 한파가 취업 시장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새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끝자락. 취업 준비가 한창인 학생들은 부담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경쟁률도 많이 높아지고 또 많이 치열해져서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해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올해 취업 시장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 올 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 240여 곳 가운데 34%는 신규 직원을 뽑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20%나 감소한 겁니다. 대졸 신입 공채 인원은 3만 8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200여 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항공 분야가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대구에 둥지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대구은행도 전년보다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최근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구 고용노동청에서는 8월 20일부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을 재개하였고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꽁꽁한 경기 여파에 취업 준비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경산에서는 근대 문화유산인 하양 무학농장을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대에 건립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무학농장입니다. 6.25 전쟁 직후 가난했던 시절 하양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학산 개간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하양성당 고 이임춘 신부와 수산나 메리 영거 여사가 조성했습니다. 무학산 중턱 100만 제곱미터 30만여 평을 개간해 옥수수와 감자, 사료작물을 심었습니다. 지금은 폐허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현대식 축사와 우유 가공소를 갖춘 유럽식 목장으로 완성됐습니다. 순조롭게 돌아가던 농장은 당시 한 우유업체의 방해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농장 매매금은 무학중고등학교에 기부했습니다. 1960년도에 조성된 무학농장은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던 70년대 이전의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농촌 살기 운동, 잘 살기 운동, 소득 증대 운동에 앞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생위에서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경산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무학농장을 주제로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산 근대 산업시설에 대한 관심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지금 남아있는 무학농장 건물과 일정 구역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향토문화재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먼저 그 지역에서 지역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격에 따라서 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대로 또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재대로 그렇게 보존을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근대 문화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부하느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역사회에도 일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가 어린이 놀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이내 떨어집니다. 친구들의 응원 속에 손을 힘껏 뻗어봅니다. 얼핏 보면 체육 시간 같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체력을 증진하는 7560 플러스 운동입니다. 7560 플러스 운동은 일주일에 5번, 하루 6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선도학기로 지정된 경북 지역 26개 초중고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학원으로 발길을 옮겨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몸을 사용해 놀 수 있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놀 수 있어요? 거의 못 노는데요. 학원 때문에요. 허리가 계속 굽혀져 있었는데 그냥 펴져요 이제. 체육 시간 말고는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체육 시간 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또 힘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가는 시간 때문에 노는 시간이나 이제 운동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놀 시간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학생 종합 실태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은 평균 3.8시간으로 최근 10년 동안 5시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놀 시간이 부족해지자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은 지난 22일 어린이 놀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업 전과 방과 후 학생들의 놀 시간을 보장하고 놀이공간 마련, 놀이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아침 저녁으로 등하굣길 아들 힘이 없이 걸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이제 뭐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들의 생존과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입시 경쟁과 학원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번호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새 번호판을 쓰기 위한 준비는 아직 부족합니다.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300만 대. 기존 차량 번호판 7자리로는 새로운 번호를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8자리 차량 번호판. 다음 달부터 기존 7자리 번호판에 숫자 하나를 더 붙여 8자리 신규 번호판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새 번호판을 쓰기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합니다.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를 미처 업데이트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영 주차장의 경우 거의 100% 업데이트를 마쳤지만 쇼핑몰과 병원 등 민간 운영 주차장의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율은 8월 말 예상 기준 대구 지역은 73%, 경북은 20%에 그칩니다. 남은 데가 3자리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 바꾸는 자체가. 대구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민간 주차장 시설물 유형별로 대응 요령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 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대응팀을 꾸려 현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비실에 인력을 배치해서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쇼핑몰 등 주차 요금을 받는 곳은 주차 요금 정산 인력을 배치해서 앞으로 대구에서 8자리 새 번호판을 달고 도로에 나오게 될 차량은 매달 10,000대가량. 새 번호판 체계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은 한 달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지켜봐왔던 시민들도 더 이상은 못 두고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조속한 제정이 안 되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과 여야 수뇌부까지 피해 현장을 다녀갔고 각 정당이 앞다퉈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던 약속을 더는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자. 한국당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어느 것이 해도 서로가 양보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심사가 가능할 텐데 그 방법을 놓고 무려 한 달 가까이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여야 3당이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도 지금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는 건 여야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각 정당은 한 발씩 양보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여야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집단 행동을 자제했다며 이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정치인을 믿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국회가 이것을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판명될 때까지 결정될 때까지 우리 시민은 강력한 투쟁을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결론 난 지 5달째. 약속은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발뺌만 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혁수입니다. (27일) 오전 8시 50분쯤 경주시 간포 앞바다에서 10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은 갑판에서 대기하다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어선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포항해경은 전복된 어선을 예인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수련회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의 가족은 지난 21일 경북교육청 해양수련회에서 A군이 졸았다는 이유로 교사 B씨가 인근 식당으로 끌고 가 가슴과 머리를 구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은 갈비뼈 골절과 머리 타박상을 입어 전체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군 가족은 교사 B씨를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사 B씨는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가슴을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대구 경북에서만 5명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숨진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4일 기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는 전국적으로 121명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14명의 환자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벌초나 성묘 때 긴 옷을 입고 귀가한 뒤에는 바로 목욕을 한 뒤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재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입시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 다른 고위공직자 자제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경찰이 26일부터 100일간 난폭, 보복, 음주운전자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음주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난폭 운전 신고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575건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사업비 5,400억 원 규모의 네이버 제2빅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제2빅데이터 센터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곳으로 경주시는 울산에 있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 외동읍 냉천리 일대를 유치 대상지로 정해 지난 14일 기반시설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중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96곳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 지역 5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다음 달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역의 농가들을 방문해 교육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축사 적법화를 마친 청도 지역 농가는 모두 129곳으로 전체 63.5%가 완료했습니다. 농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 명령 처분과 함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31회 수성구의회 임시회가 27일 열렸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문제를 짚어보는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 오는 9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의안 2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동 영문고등학교 야구부 투수 박찬호 선수가 지난 26일 열린 2020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LG 트윈스에 지명됐습니다. 박 선수는 1학년 때 내야수로 활약하다가 감독의 권유로 투수로 전향했고 단기간에 잠재력을 보여 프로 구단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안동 영문고등학교 야구부는 지난해 기아 타이거스 박수용 선수, SK 와이번스 서상준 선수에 이어 2년 연속 프로야구 지명 선수로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문고 야구부는 지난 2017년 창단한 경북 북부 최고의 야구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연휴 첫날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은 무료 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이패스가 달린 차는 그냥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되고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성금 6억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은 쪽방 거주자와 노숙인, 저소득계층 등 지역민 13,7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지나면서 남아있는 낮 더위를 식혀줬는데요.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아침에 2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내륙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올여름 막바지 더위는 이번 비가 지나면서 점차 수그러들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낮에는 30도를 밑돌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는데요.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게 나니까요. 일교차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 보시죠. 자외선 지수는 높지 않아서 걱정 없습니다. 다만 불쾌지수와 냉방지수가 높은 편인데요. 반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겠고요. 실내에는 조금 강한 냉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이 1.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